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.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, 치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신 게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세요. 그 문제행동 증상에서 그 나타날 때 그 약물을 먹는 거를 보호자분들께서 굉장히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그걸 먹으면 좀 더 안 좋아지지 않느냐, 뭐 계속 잠만 잔다 이래서 되게 꺼려하시는데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큰 건가요? 이런 치매 문제 행동을 조절하는 정신과 약물이 예전에는 좀 부작용도 많고 드시면 어르신들이 막 계속 주무신다든지 깔아져 계신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, 최근에는 그런 향정신성 약물들이 조금 새로 나온 것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부작용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었고, 어르신들이 뭐 크게 이렇게 주무시거나 늘어지지 않는 일상생활을 충분히 하시면서 약을 드셔도 큰 불편이 없는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다만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병원에 자주 못 가세요. 그래서 보호자가 가서 대신 약을 타온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고서는 병원에서는 약물을 조절해 주거나 변경해 주지를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늘 같은 약을 증상에 대해서 변화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약물 치료가 좀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는데, 만약에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큰 병원에서 약을 이렇게 보호자분이 타다 주시기보다는 요양원의 그런 계약 의사분들을 통해서 약을 좀 자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용량 조절을 하면서 받으신다던가, 아니면 조금 어렵더라도 경도의 치매일 때, 초기 치매일 때에는 보호자분들이 어르신을 좀 모시고 병원에 다니신다던가,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의 보고서를 다 쓰도록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 자료로 가져가서 진료를 받으신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정 내에서 하는 행동 증상과 여기 이제 기간이 너무 달라요. 그러면 이게 문제 행동 증상인지를 정말 잘 모르겠을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보호자는 너무 힘들어갖고 정말 못 살겠다는데 나오시면 잘 지내시거든요. 뭐 사실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집에서랑 밖에서 행동이 많이 다르십니다. 밖에서 엄청 젠틀한 분이 집에 가서 굉장히 또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, 집에서는 엄청 나긋나긋하고 되게 외향적으로 보이던 분들이 밖에 나가서는 또 그렇지 않기도 한, 그래서 이게 집 밖에서와 안에서, 그리고 시설에서와 시설 밖에서 어르신들이 좀 달라지는 양상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좀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사실은 중요한 건 시설에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과 보호자들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르신의 상태는 언제나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양쪽에 돌보는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어르신들의 상태를 좀 꾸준히 관찰을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질문을 왜 억지로 시키고 그래요? 나오는 거 아니야? 학원 같잖아.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르신들 약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. 어르신들 중에 약을 먹고 그 약을 먹은 뒤에 오는 그 느낌이 일상적일 때랑 좀 다르니까 막연하게 좀 불편하다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치매약 자체보다는, 왜냐면 치매약은 드시면 인지기능을 개선시키는 약을 드시면 인지기능이 반짝 좀 살아나다 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이건 경험이 좋은 약이라 계속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네페질 같은 약들은 드시고 나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예전에 안 되던 계산도 좀 되시고 기억도 조금 안정감 있게 돌아오니까 그거를 드시게 하는 건 딱히 어렵지 않은데, 정신행동 증상을 조절하는 그런 문제행동을 조절하는 약들을 드시면 조금 나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좀 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거는 나를 되게 조절하는 약이다, 이렇게 좀 보호자들한테 부정적인 좀 말을 하기도 하셔서 그 약을 드시게 하는 여러 가지의 노하우들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, 뭐 단 거를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꿀이나 좀 달달한 요거트 같은 거에다가 약을 좀 가루내서 섞어서 드시게 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은 영양제 랑 같이 이렇게 좀 섞어서 드리기도 하는데, 그런 방법들은 이제 아마 가족들이나 돌봄 종사자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잘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
치매 어르신들 중에 약을 드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과용량이 되면 치매 같은 경우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어떤 걸 관찰해야 될지, 그러니까 딱 관찰했을 때 혹시 치매약을 2번 먹은 거 아닐까? 라는 그 정도의 어떤 그걸 볼 수 있는 증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. 사실은 치매약을 2번 드신 거를 어르신을 보고 평가하기 쉬운 일은 아니고요. 약이 많다면 좀 그런 문제행동을 조절하는 정신과 쪽 약이 많다면 2번 드셨으면 사실 좀 많이 깔아지시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, 그런 인지기능을 증가시키는 약들도 좀 고용량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되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하는 듯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지만, 제일 중요한 건 남은 약을 카운트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사실 방문 요양 간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약을 데일리로 패킹을 다 해놓고 그것에 남은 약을 채서 지금 제대로 드시고 있는지를 역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카운트가 잘 안 될 경우는 그 패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. 네. 패치로 나오는 인지기능 개선 약제들이 있는데요. 그런 경우는 하루에 하나씩 붙이기만 하면 돼서 어느 시점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매일 패치만 교환해주는 방식이라서, 그런 방식을 스스로 약을 좀 찾아서 체계적으로 챙겨 드시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패치를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치매 패치는 붙이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? 치매 패치는 모든 패치로 된 약물은 다 비슷한데요. 넓고 평평한 곳에 붙이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, 패치로 붙이는 부위에 따라서 흡수율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. 그래서 앞에 가슴 부위나 뒤에 등에 붙일 때가 흡수율이 가장 좋고, 점점 내려가서 이제 허벅지, 다리 쪽에 붙이는 경우는 흡수율이 좀 낮고 그만큼 작용과 부작용이 모두 다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인지기능 개선 약물들이 다 좀 부작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소화불량이라든지 좀 그런 입맛이 좀 감소한다든지 하는 부작용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서,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일부러 좀 밤에 드리기도 하지만, 만약에 좀 패치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작용이 좀 크다 싶으면 다리 쪽으로 붙이는 걸 권장을 하고, 익숙해지시면 점점 붙이는 부위를 올려주시는 거고요. 잘 받아들이시고 부작용이 크지 않은 것 같으면 처음부터 상반신에 붙여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. 치매 약물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도 있고, 그래서 좀 궁금하신 것도 많기는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치매 약물이든 그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약물이든 혹은 어떤 이상행동을 조절하는 약물이든 이런 것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치매 어르신 당사자나 그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다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